여기 두 형제가 있습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재산을 잃고 병까지 얻은 남편을 둔 어머니는 없는 살림에 장남에게 올인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공부를 시켰습니다. 얼마 안 되는 쌀밥은 형에게 주고 차남에게는 수제비를 자주 먹이셨죠. 그런 차남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병수발을 하며 하고 싶은 공부도 운동도 못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차남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그날로 군대 가 있는 형을 대신해서 차남이 집안의 가장이 되어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군대에서 돌아온 형은 대학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겠다 했고 차남이 벌어 어머니에게 준 돈을 지원받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장남은 어머니만 한두 번 불렀을 뿐 집에 초대하는 일이 거의 없었고 볼 일이 있을 때만 본인 혼자 왔다 갔다 하기를 20여 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사만큼은 꼭 챙겨야 한다 주장하는 장남은 정작 제사 준비를 어머니와 동생에게 시키고 본인은 당일에 가족들과 와서 절하고 음식만 먹고 가는 일을 매년 반복하고 있네요. 차남은 성실히 돈을 벌며 어머니를 부양하고 마침내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면 이건 차남의 돈으로 산 것이니 나중에 차남에게 물려주마 하고 공포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이 나올 때마다 차남에게 이건 내 집이라고 확인시켜주고 차남에게 안방을 쓰게 하셨습니다. 열심히 돈만 벌고 어머니를 부양하느라 결혼은 꿈도 못 꿨던 차남은 40 후반이 되어서야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 성실히 갖다 드리느라 결혼 자금이 부족했던 차남은 10여 년 전 산 아파트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일부 대출을 받던지 증여를 받고자 어머니께 말씀드렸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게 되었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던 중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 집은 이미 수억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받을 수 있는 모든 돈은 다 대출로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차남은 어머니를 추궁했고 어머니는 형에게 다 주었다고 실토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형이 몇 년 전 서울 상급지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때 몇 천만 원을 어머니와 차남에게 지원받았습니다. 그 전에 차남의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 형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너는 미혼이고 혼자니 어떻게든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혼자 해결해. 이런 말로 단칼에 거절당한 지 몇 년이 지난 시점이었네요. 착한 차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 집값을 지불하는데 어렵다 하니 돈을 빌려준 거였고요. 그렇게 몇 천만 원만 형에게 지원해준 줄 알았는데 사실상 6억이 넘는 돈을 형에게만 증여했고 어머니는 거의 껍데기만 남은 집을 물려주겠다고 차남을 안심시켰던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차남이 받은 충격과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네요. 그 충격으로 며칠 동안 알아놓을 정도였으니까요. 등기부 등본을 떼보지 않았다면 아마 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차남에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차남의 부양을 받으며 선심 쓰듯 집을 형제에게 공평하게 남기고 가셨겠죠. 차남의 신부감인 저를 만나자마자 우리 집안은 다른 건 내세울 게 없지만 정직하고 서로에게 비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가 바로 그 어머니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태어나게 그런 거짓말을 하셨다는 게 소름이 끼칠 정도예요. 차남이 넉넉히 주는 용돈이 모자란지 몇백씩 얼른 붙여달라고 전화를 하셨었는데 실은 형에게 내준 대출금을 갚기 위해 그런 전화를 하신 거란 걸 나중에 알게 된 건 보너스였네요.
항상 정직해야 한다고 아들에게 강요하신 분이 본인을 부양해온 착한 아들을 계속 속여오셨던 겁니다. 그 배신감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남자가 너무 불쌍하지만 이런 어머니와 그 형이라는 사람과는 가족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착해서 만났지만 너무 착해서 놔줘야 할 것 같아요.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한 남자를 보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이 남자를 사랑하지만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그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짊어지고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 착한 남자에게 행복한 일만 있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기서라도 파렴치한 형과 어머니를 고발하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애초에 본인이 번 돈으로 집을 사면서 굳이 어머니 명의로 하는 것부터가 멍청한 겁니다. 어머니 명의면 돌아가시고 상속 대상이 되는 건데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본인 돈인 걸 증명하기도 어렵잖아요. 그건 효도가 아닙니다. 30년 넘게 같이 살면서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다는 건데 그건 멍청하다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두 번째, 성인 남자가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건 모자르다고 하죠. 앞에서는 상처 안 받게 착하다고 하지만 뒤로는 이용해 먹기 딱 좋은 모자른 놈이라고 합니다. 괜히 엮이면 같이 이용당합니다. 시간이 지나 힘들다 하면 가족이라는 이유로 외면 못할 거예요. 자기 혼자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옆에 사람에게 똑같은 걸 기대한다는 게 문제죠. 단호하게 헤어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세 번째, 여기 차남한테 바보니 어쩌니 하는 말은 무시하시고 지금이라도 차남이 어머니를 털고 나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네가 기둥이라느니 너만 믿고 산다느니 너는 책임감이 강하고 착하고 어쩌고 들으면서 살게 되면 사람이 판단을 잘 못하죠. 게다가 심성이 착하고 싫은 소리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가해자가 혼자 남은 어머니라면 잘라내기 쉽지 않습니다. 연예인 박땡땡 씨를 보세요. 똑똑치 못해서 당한 게 아니고 가해자를 사랑해서 당했을 뿐입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 피해자 비난하는 글이 많아서 안쓰럽네요. 네 번째, 저 사람하고 엮이면 골치 아프다는 건 동의하지만 병신이니 모자라다느니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부모한테 다 털린 연예인들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저게 딱 가스라이팅을 당한 사람의 정석인데 피해자한테 욕을 하진 마세요. 다섯 번째, 소송을 거세요. 그간의 소득원과 통장 명의 이런 거 다 은행에 자료로 요청해서 받으시고 어머님이 빼돌린 돈을 전부 돌려받으세요. 그리고 변호사와 상의해서 형네 집에도 가압류나 이런 걸 걸고 법적으로 싸우세요. 절대로 악이 승리하는 결말을 만들지 마세요. 잘못한 사람은 죗값을 받고 노력한 사람은 자기 것을 되찾는 세상이 와야 합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